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배후에서 중국 공산당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그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마이클 혼다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죠. 민주당 소속이고, 그리고 러셀 로우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정의교육재단 사무처장, 이 두 사람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도 만나고 또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위안부 문제를 사회적 여론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마이클 혼다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본 정부가 체계적으로 여성들을 동원하고 유교했다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에 고노다마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공무원들 혹은 일본 군인, 일본 경찰이 직접 관여한 건 없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이제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마이클 혼다, 일본계 미국인인데 전 하원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러셀 로우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시민단체인 사회정의교육재단 사무처장이 또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참고로 이 고노다마가 뭐냐 하면은 93년도에 미야자와 내각에서 그 고노 이 내각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이 담화 성명서를 발표해요.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사실 고노다마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노다마의 내용과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마이클 혼다의 발언, 일본 정부가 체계적으로 여성들 동원하고 유교했다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다. 이 두 가지는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마이클 혼다는 고노다마를 그야말로 견강부회 내지는 침소봉대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 진실에 대해서는 뭐 오늘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 마이클 혼다 의원은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2007년도에는 미 하원에서 그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이게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은 이 마이클 혼다는 이게 일본계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와 같은 과거의 소위 이제 전쟁 범죄를 앞장서서 단죄하려고 하는 정말 양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혼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때 그 혼다랑 같이 우리나라를 찾았던 러셀 로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인물, 이 사람은 이제 중국계 미국인인데, 어쨌든 이 혼다랄지 러셀 로우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야 정말 양심적인 미국인들이다라고 뭐 우리 국민 대부분이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러셀 로우가 사무처장으로 있는 사회정의교육재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려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홈페이지는 이 사람들이, 이 러셀 로우가 반일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예요. 굉장히 이제 허접한데, 보시면은 재단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의 변두리로 밀려난 과거의 불의한 사건들을 교육하는 게 얘들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립됐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이 사회정의를 외치는 이 세 개 단체가 뜻을 모아서 설립됐다라고만 얘기하고, 그 시기랄지 그 세 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2016년도에 그 일본 지바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도쿄 근처인데요. 지바시에 그 조총련계 조선학원이 있어요. 그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그 미술 전시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두 개 작품에 이 설명문에 이런 그 구절을 달았다고 그래, 걔들이. 일본군의 전쟁 범죄에 대한 추궁이 앞으로 불가능해졌다. 요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한일 간의 위안부 그 합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해서 모든 사람의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예술작품이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그 설명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게다가 2017년도 2월에는 역시 이 조총련계 지바 학원에서 조선 그 학원에서 예술 발표를 했는데, 이때 그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이 학원에서. 조총련계니까 뭐 무슨 짓을 했을지 그야말로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지바 시 정부에서 그동안 조선 학원에 이제 주던 그 보조금 50만 엔, 우리 돈으로 이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걸 안 주겠다라고 그 결정을 내려요. 2017년 4월 달에.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러셀 로우의 그 사회정의 교육재단에서 이 조선 학원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돈을 걷어서 얼마를 걷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돈을 걷어서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보면은 러셀 로우의 사회정의 교육재단이 조총련 쪽이랑도 커넥션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토픽을 3개를 제시를 합니다. 이 재단이 다루고 있는 주제. 첫째는 위안부 문제인데, 위안부가 여러분들 그 일본인 위안부가 많았습니다. 이 퍼센트는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릴 텐데 반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랄지 또 중국인 위안부도 꽤 됐었는데, 이 일본인, 중국인 위안부 얘기는 일체 안 하고 조선인 위안부 얘기만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의 컨텐츠의 90% 이상이 바로 이 조선인 위안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체 실험으로 알려진 이 문제도 이게 진위에 대해서 한번 스타디를 해가지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이제 일본 관동군의 731 부대 또 이제 토픽의 하나로 얘들이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가 그 아시아인들의 미국으로의 이민사, 이 3개를 이제 이 토픽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위안부 문제는 그래도 그럭저럭 뭐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731 부대 관련해서는 달랑 우리나라 중앙일보의 기사 하나만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 아베 총리가 이 731이라고 쓰여진 일본 전투기에 이제 올라타고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았죠. 어쨌든 이 기사 달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인들의 미국 이민사 관련해서는 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답니다. 이게 TACT가 뭐냐면은 The Association of Chinese Teachers. 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에 중국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많겠죠. 그래서 중국인 교사협회가 이 TACT인데 여기서 뭐 이렇게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아시아인들의 미국 이민사를 얘기하면서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달랑 올려놓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얼마나 무성의하게 만들었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안부 부분에 관해서만 뭐 이게 그럭저럭 자료를 모아놓은 게 이제 이건데, 그 뭐 역사적 배경이니 뭐 이 희생자들의 증언, 그 다음에 1차 사료, 2차 사료, 그 다음에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아이들을 가르칠 건지 뭐 이런 몇 가지 아주 그야말로 마지못해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은 이 사이트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물이 달랑 3개예요. 이게 뭐 책은 아닐 테고 이렇게 팜플렛 정도일 텐데, 하나는 그 위안부 역사와 이슈를 주제로 한 교사용 교재, 또 하나는 이제 그 내용의 그 학생용 교재가 있고, 또 하나가 이 731 부대 관련된 걸 다룬 팜플렛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지못해 올려놓은 거죠, 뭐.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사회정의 교육재단의 이제 홈페이지에 전문성 개발 이벤트라는 섹션에 이런 게 있어요. 분쟁 시에 성폭력을 어떻게 추방할 건가라는 주제로 이제 이 주관을 설정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윤미향이 만든 정의기억연대 그 단체에서 한 것 같아요. 2019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게 서울 여의도 이룸 센터라는 데서 이제 교사들 워크숍을 합니다. 이거를 러셀 로우가 자기 재단의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를 했어요. 재밌는 거는 여기 기조연설자를 이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가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했다라는, 어쨌든 이런 내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즈, 이 정의기억연대가 같이 일하는 이제 단체들 쭉 몇 개 소개를 하면서 그 중에 이 정의기억연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러셀 로우의 조청년과의 커넥션, 뭐 이런 것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정의기억연대랑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러셀 로우가 샌프란시스코에 만든 사회정의교육재단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이 단체가 말이죠. 미국 단체가, 우리가 이 양심적인 미국인으로 알고 있는 이 러셀 로우가 만든 이 단체가 위안부 문제, 그 중에서도 조선인 위안부 문제만 다루고 있어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재단의 이 활동의 목적은 이제 반일 친중이죠. 그리고 이 사이트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조직의 이 구성이랄지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조직원인지, 또 연락처는 뭔지 일체의 정보가 없습니다. 일체의 정보가 없어요. 그럼 이 재단의 그 사무처장이 러셀 로우라는 정보는 어디 있을까?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해서 대한민국의 반일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가면이랄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이트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이 러셀 로우는 또 어떤 놈이냐?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한 그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다이앤 파인스타인인데, 이 다이앤 파인스타인의 수석 보좌관을 무려 20년을 하는데요. 다이앤 파인스타인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한 10년 하다가 1992년에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이 러셀 로우가 이제 다이앤 파인스타인의 수석 보좌관으로 일을 하는데, 이 둘이 어떻게 만났을까? 저는 중국 공산당이 주선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차츰 이 요거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그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통계적으로 다음에 제가 제시를 할게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특별히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아시아계, 특히 중국계 미국인 사회를 관리하는 어떤 연락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이앤 파인스타인의 이제 이 지역구 관리를 또 이 친구가 다 했던 겁니다. 문제는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그 미국 상원 의원으로서 미국 상원에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몇 년을 했어요. 그 정보위원회 위원장 시절은 물론이고, 이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한 20년이 넘게, 지금 뭡니까? 지금 현재도 여자가 그 상원 의원이니까 27년, 8년 가까이 이 다이앤 파인스타인을 통해서 러셀 로우가 미국의 중요한 정보를 손을 댈 수가 있었다. 물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이 중국 총영사관 직원들이랑도 긴밀히 접촉을 했고요, 러셀 로우가. 샌프란시스코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중국 입장에서 미국을 공략하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가.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요 바로 밑에 이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 전략 요충지를 담당하는 총영사,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겠어요. 그래서 그 FBI가 2008년부터 그 다이앤 파인스타인한테 저놈 저 중국 간첩이다, 일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해요. 그런 경고를 받으면서도 무려 5년 동안 자기 이제 수석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죠. 그러다가 그 언론에 이 러셀 로우가 간첩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부담이 되니까 2013년도에 이제 보좌관 자리에서 내보내는데, 그렇다고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아마도 아까 홈페이지에 이제 사회정의교육재단 그 설립과 관련된 연도랄지 무슨 뭐 관계자들이랄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도 수석보좌관직을 그만두고 나서 이 재단을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 재단의 이름이 뭡니까? 이게 사회정의교육재단인데, 아니 얘들이 얘기하는 사회정의가 뭐겠어요? 80년 전에, 그것도 중국인 위안부랄지 또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일본인 위안부 얘기는 쏙 빼먹고 조선인 위안부 얘기만 하는 이 단체가 얘기하는 사회정의, 그게 뭘까요? 사회정의 교육재단에서는 오늘날 그 중국 공산당의 만행에는 그야말로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장 위구르족이 100만 명이 넘게 수용소에 감금돼 있습니다. 엄마 아빠 떨어져 있고 아이들 따로 떨어져 있어요. 여자들은 다 불임 수술 받고 있고
다 이 수용소에 감금돼 가지고 강제 노동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적출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랍 사람들이 장기 이식,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수행하고 있는 장기 이식 수술의 최대 고객이라고 그래요. 아랍 사람들이. 근데 아랍 사람들이 이제 체질적으로 비슷한 이 위구르 사람들 장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그 한때 세계 최고의 이 중국 장기 이식 산업의 수요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아랍에 밀려서 2위라고 하는 참 부끄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일체 눈을 감고 있죠. 또 티베트를 강점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인권을 유린하는 문제랄지, 또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이랄지, 또 전체 중국민들에 대한 이 감시 억압, 이런 얘기 뭐 일체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정의기억연대 뭐 이 윤미향을 비롯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떠드는 사람들이 탈북 여성들의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 중국에서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그 고충이라는 게, 이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중국 놈들한테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게 어디 신고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참고 당하는 것뿐이지. 이런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집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단체 이름은 사회정의 교육연대라고 붙였어요. 얘들의 설립 목적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미국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 윤미향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국내 소위 정의기억연대의 어떤 이슈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다,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선전, 공작 차원에서 만든 단체죠, 이게. 그 배후에는 물론 중국 공산당이 있고. 그래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미일 동맹을 해체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중국 공산당의 야심이 이렇게 이 위안부 문제의 배후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진인데, 이 2011년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이제 이스트베이 캠퍼스에서 그 중국 학생회가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각 캠퍼스마다 이 학생회가 있고, 그 학생회는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중국 공산당의 지휘 감시를 받죠, 당연히. 그래서 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 이스트베이 캠퍼스에서 그 중국 학생회가 어떤 행사를 했는데, 여기 그 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참석을 했고, 맨 왼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러셀 로우예요. 다이앤 파인스타인의 20년 보좌관을 하면서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재밌는 거는 이 가운데 있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크리스틴 팡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미국 정치인들을 육탄 공세를 통해서 미인계로 포섭을 했고 포섭을 시도한 정말 유명한 여자입니다. 크리스틴 팡이 이제 이 잠자리를 같이 했던 정치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왼쪽 맨 위에 이제 비교적 이 젊은 친구가 지금 에릭 스월웰이라고, 이제 지금은 하원 의원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인으로 출세를 했는데, 이때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2012년이에요. 지금부터 한 9년 전인데, 이게 그 엘러미다 카운티라고 샌프란시스코만을 사이에 두고 샌프란시스코랑 마주하고 있는 카운티, 이게 카운티가 우리로 이제 군이라고 가끔 번역들 하는데, 군보다는 몇 개 도시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도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행정 구역입니다. 엘러미다 카운티에 그 더블린이라는 조그만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시의원 시절에 이 크리스틴 팡이 이 친구를, 에릭 스월웰을 이제 잠자리에서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 중국 공산당에 이제 타겟이 된 거죠, 이 에릭 스월웰이.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해서 하원 의원이 됐고, 재밌는 거는 이게 다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 민주당이죠. 하원 의장이 이 친구를 하원 정보위원회에 배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정말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에릭 스월웰 하원 의원의 경우입니다. 그 오른쪽에 이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친구는 역시 그 엘러미다 카운티의
발음이 맞나 모르겠는데 프레몬트 시라고 있습니다. 프레몬트 시의 시장이었었어요, 이 당시에. 이 프레몬트 시 시장도 이 크리스틴 팡이 이제 잠자리에서 포섭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진 왼쪽에 머리 하얀 사람이 바로 이 아까 봤던 그 마이클 혼다,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이제 이 사원 의원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 바로 그 엘러미다 카운티가 지역구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지역구를 조금 아까 이 사진 왼쪽 위에 나와 있는 에릭 스월웰한테 넘겨줘요. 지역구를 주고받은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팡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이 엘러미다 카운티 바로 밑에 있는 동네가 산호세시예요. 산호세시의 시의원이었습니다. 사진 찍을 당시. 그러니까 이 크리스틴 팡이 같이 잤던 미인계를 펼쳤던 이 세 사나이가 사실은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다. 크리스틴 팡이 뭐 여기 이 동네에서만 논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방첩 당국에서 이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사망을 좁혀오니까 최근에 중국으로 도망을 간 여자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위안부 문제에 미국의 그 양심적인 이 전직 하원 의원 또 양심적인 시민운동가가 이 우리 위안부 문제에 분노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위안부 운동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정말 심모원력 깊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공작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부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러셀 로우의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파트너인데 러셀 로우를 보좌관으로 20년이나 데리고 있던 이 다이안 파인스타인이라는 상원의원의 정체는 뭔가? 이 마이클 혼다, 일본계 미국인인데 이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봉사한 이 인간의 정체는 뭔가? 또 캘리포니아는 왜 이렇게 친중국 공산당, 민주당의 동무대가 됐는지, 이 모든 것들을 엮어주는 어떤 매개고리 역할을 한 중국 공산당의 이 지역에서의 활약상은 어땠는지, 이런 주제로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